안녕하세요. 토요일, 오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제까지, 일부러 상태가 안 좋은데 좋은 척 하면서 얘기하지도 않았고, 반대로, 상태가 좋은데 안 좋은 척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찍은 영상을 쭉 봤을 때는 저는 약간 평소에 조금은 비관적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조금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약간 염세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어떤 작은 일상 속의 경험을 통해서 한 번 더 느끼게 됐는데, 제가 되게 화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내면에 화가 너무 많아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대할 때도 제가 어, 오히려 남을 대할 때는 괜찮은데, 아니다, 남을 대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냥 좀 속에 화가 많아서 그 화를 막 억누르려고 하는 게 약간 저한테 안 좋은 영향도 주는 것 같고, 또 그걸 때때로 성공적으로 억누르지 못했을 때는 막 화가 나는 게 막 삐져나오는데 이제 표정이나 말투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후회를 나중에 많이 해요. 집에 오거나 아니면 제 방에 들어와서.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예로는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제 그때는 와이프가 있었죠. 와이프랑 같이 주말에 집에 본가에 와서 어머니의 생신이라거나 뭐 어버이날, 뭐 아버지 생신, 추석 이럴 때 오잖아요. 이제 본가에 와서 얘기를 할 때 잘 얘기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있다가도 아버지께서 회사 잘 다니냐? 이 한마디만 딱 물어보시면은 그 순간 제 태도가 돌변을 하고 머릿속이 막 갑자기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아버지께서 딱 그 질문이 일종의 저한테는 이제 트리거라고 하죠. 방아쇠.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잘 안 물어보셨는데, 아버지는 참 특이하게도, 그래서 아버지랑 아들 간에 막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작은 싸움이든 큰 싸움이든, 뭔가 무감각한 듯이 별로 어머니께서는 금방 눈치를 챘대요.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아, 얘가 이걸 물어보면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얘가 약간 상태가 안 좋아지는구나, 화를 내는구나, 라고 금방 알아서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그걸 안 물어봤는데, 아버지께서는 전혀 못 느끼셨대요. 이걸 물어보면 얘가 화가 나는구나, 그런 걸 전혀 못 느껴서 그냥 그거를 볼 때마다 물어보시고 또 전화할 때마다 물어보셨는데, 사실 그거를 알아채지 못한 아버지 잘못이 아니고 그건 굉장히 일반적인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를 내는 제가 비정상이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어떤 그런 종류의 하여튼 방아쇠 작용을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막 화를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화를 주체 못한다고 해서 아주 비상식적으로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부모님한테 막말을 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화가 나면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그리고 대답을 할 때 빙빙 돌려서 대답을 하고,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뭐랄까 좀 비아냥거리고 보기 좋지 않은, 보기 되게 안 좋은 그런 태도로 딱 바뀌어요. 그게 제가 화가 났을 때 보이는 모습인데, 그걸 남은 모를지라도 전 이제 나중에 방에 돌아오거나 집에 와서 굉장히 혼자 후회를 할 정도로, 일단 그런 태도, 그렇게 화를 내므로써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는 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 속에서 막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삭히면서 이제 약간 그런 삐뚤어진 태도를 보여서 화난 거를 이제 화가 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 그렇게 하고 나면은 불과 10분도 안 지나서 이렇게 굉장히 제가 스스로 후회를 많이 하고 또 그랬네. 그 사람한테 미안한 것도 미안한 건데 저 스스로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나 한심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저를 이제 덮쳐옵니다. 혼자 있을 때. 예, 이게 꾸밈 없이 얘기하지 않으면 이 채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제 주위에 사람을 두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성질 고약하게 계속 부리고 못돼 처먹은 짓거리를 계속 하면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분노 조절 장애 그것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지만 TV나 유튜브를 봐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도 상대를 봐가면서 화를 낸다는 그런 여러 가지 실험이 있어요. 그렇듯이 저도 이렇게 막 욱하는 성질, 막 비아냥대고 이런 게 막 가슴속에는 뭔가 고장난 것처럼 계속 막 끌어오르고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면은 뭐 어머니 아버지니까 이 정도까지 내가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는 또 이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상대를 봐가면서 이렇게 감정을 막 뿜어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거는 저다라는 거를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노트에 뭐 써보기도 하고 이제 책을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해봤지만 하지만 전 그래도 끝까지 뭐 이렇게 F코드라고 불리나요? 예, 정신과 상담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별로 이제 신뢰도 안 가고 예, 뭔가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좀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는 한 번도 안 갔는데 예,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0몇 년째 이렇게 정신적으로 혼자 예, 고통을 자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예, 왜 이런 안 좋은 성격을 가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사람 봐가면서 사니까 친구들한테는 이런 모습 많이 안 보이려고 하죠. 뭐 가족이야 어떻게든 얘 또 이러네 이러고 버티겠지만 어디 친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친구는 남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야, 안 되겠다 그러고 바로 이렇게 떠나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서 최대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참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은 좀 슬퍼지긴 해요. 그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뭐 친구나 그런 아니면 일로 만난 관계 뭐 스터디 그룹원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에 부합하는 건가? 그리고 화를 내는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맞는가? 어쩌면은 화를 좀 자주 낸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좀 특수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이제 잔상이 남아서 그렇지 사실 횟수로만 본다면은 하루 중에 기분 좋을 때라거나 아니면 그냥 멍하니 있는 때가 훨씬 많죠. 뭐 하루에 화를 그렇게 많이 내진 않는데 그렇다면 화를 내는 내가 있는 그대로인가 아니면 화를 내지 않는 내가 있는 그대로인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뭐 철학자도 아닌데 이렇게 약간 생각을 철학자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만 더 아프고요. 도움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유튜브에서도 꾸밈 없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걸로 제가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책을 내려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잘났으니 내 말을 들으세요 이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날 도와주세요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채널의 존재 목적은 오직 뭔가 이 저라는 사람의 가슴속에 있는 얘기, 속 얘기를 친구한테도 못하는 얘기를 그저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용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조차 제가 뭐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에 아니면 위로를 받고 싶다는 마음에 그런 거짓 부렁을 하게 되면은 이 채널은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가슴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그렇지만 어떻게 해답이 명확하게 딱 있는 그런 감정이라거나 그런 정신 상태가 잘 없잖아요. 그냥 좀 오늘은 기분도 안 좋고 뭔가 무기력하고 의지가 박약하고 뭔가 하고 싶지도 않고 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여기 막 쌓여 있는데 그런 거 자꾸 하지 않게 되고 왜 그럴까? 그럼 그걸로 끝인 거잖아요. 거기에 해결책이 어딨어. 뭐 심리학 책이나 그런 걸 읽어봐도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고 자기가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100%다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저 이런 상황도 있구나 라고 이제 참고하거나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으면 이제 좀 이제 차용을 할 뿐이지 그런 책을 본다고 해도 100% 해결되진 않는다고요. 그죠? 해결이 됐으면 진작 봤죠. 그리고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생각에는 힘이 있어요. 생각에는 힘이 있고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말로 하게 되고 말로 하게 되다 보면은 이게 습관, 즉 몸에 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모이면은 인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된다. 쓸데없이 이상한 생각, 우울한 생각, 과도하게 그 비관적인 생각은 해서는 좋지 않다라는 걸 전 진작에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고 해도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나 안 깨닫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의 변화라도 한번 줘보려고 저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저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도 맨날 울고 짜고 우울한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우울함은 충분하지 않나요? 예, 여러분의 인생의 비참함, 힘든 거는 여러분 인생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웬만하면 좀 덜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뭐 이렇게 현재를 좀 즐길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쌍방한테 다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쨌든 매일매일 엄청 조금 정말 달팽이가 기어가는 수준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4가지의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전 그걸 정해놨고 그거 4개만 달성하면 제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라고 이제 좀 많이 단순화 시켜놨어요. 인생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화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 두 번째는 경제적 풍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 네 번째는 마음의 평화. 저는 이렇게 4개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이 4가지가 다 균형 잡혀서 골고루 제가 갖출 수 있게 된다면은 비로소 제 삶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4가지가 갖춰져야 행복하다라면은 그렇다면 지금은 4가지가 안 갖춰졌으니까 안 행복하겠네? 그러면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어떤 책을 읽어봐도 행복을 미래에서 찾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기정사실처럼 얘기되고 있고 저도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행복에 대한 태도 중에서 가장 이제 권장되고 있는 태도는 행복을 멀리서 찾지도 말고 행복을 과거나 미래에서 찾아서도 안 된다. 행복은 가까이서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서 느끼는 것. 이게 행복이다. 또한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 즉시 행복을 느끼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절대적이라고 하면 어떤 행복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재산이 5억 이상이고 키가 100, 70cm를 넘고 결혼을 했고 아들과 딸 한 명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은 이것만 충족하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행복은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직업이 없던 사람 같은 경우는 직업을 얻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이죠. 그럼 이미 직업이 있는 사람은요? 이미 직업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본인이 처한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 파이어족이 된다라거나 로또에 만다라거나 아니면은 엄청나게 멋있는 남편을 만난다라거나 아니면은 지금 직장에서 더 높은 급여와 더 높은 직책을 승진한다거나 이렇게 본인이 처한 상황보다 높게 되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즉 행복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제 상대적인 행복의 기준은 아까 말한 요거 네 가지 이렇게 얘기 네 가지 건강, 경제적 풍요, 인간관계, 마음의 평화 이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건강하니까요. 전 경제적 풍요도 4인 가족이 된다면 감당 못하지만 저 혼자만 먹고 산다고 하면 파이어족으로 살 수가 있는 상태는 만들어 놨고요. 인간관계 비록 제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맨날 혼자 우울해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맨날 불행해 이러고 다니는 거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인간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친구도 그래도 몇 명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친동생도 있고 옛날에 일로 맺었던 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괜찮다. 자, 이 마지막 마음의 평화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잠도 잘 자고 있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네 가지를 작게나마 충족하고 있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원하는 건 뭐냐? 이 네 가지에 있어서 지금 제가 레벨 1이라면은 레벨 2, 레벨 3로 네 가지를 다 강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그게 달팽이가 기어가듯이 진도가 아주 느리다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그 스마트폰 게임에 완전 푹 빠졌어요. 예. 그것만 하고 나면은 시간이 막 4시간씩 지나가 있고 굉장히 긴 현자 타임을 겪게 됩니다. 현타가 온다고 하죠. 현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사실 그 게임을 하면서도 현타가 와요.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 운동도 해야 되고 부모님도 도와드려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주식도 해야 되고 정리할 것도 많은데 그 게임 이름이 콜 오브 듀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보통 그 구글 앱스토어에서 저는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무료로 게임을 다운받는데 웬만한 무료 게임 다 재미없어요. 해보신 분 알겠지만은 퍼즐 같은 거 하루만 하면 질리고요. 좀비 죽이는 거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눈이 아프단 말이에요. 고개도 아프고. 그래서 저는 무료로 하는 게임 중엔 재밌는 게 없을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놈의 콜 오브 듀티를 우연찮게 다운받아서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진짜. 응? 총을 쏘고 이렇게 적을 죽이고 하는 일반적인 거랑 똑같은데 약간 매력이 있어요. 이게 좀 달라요. 옛날 게임에서는 시작만 하면 죽었던 전데 여기서는 아재인 저도 레벨을 계속 올려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과 아웅다웅 하면서 제 캐릭터를 잘 키워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게임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초딩들한테 그 왕따 당하지 않고 잘 어울려서 이렇게 게임 속에서 제 캐릭터를 잘 키워보긴 처음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붓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니, 공짜 게임인데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고, 뭐 아시겠지만 이 정도 조회수 있는 데에 이런 대형 게임사가 저한테 돈을 주고 광고를 시켰을 리도 만무하고, 제 성격에 그런 거를 할 리도 없고,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 게임이 진짜 나 같은 아재까지 흡수할 정도로. 어제도 1시에 잤고요. 새벽 1시. 그제도 새벽 2시에 잤어요. 정말 이것만 했다 하면은 4시간, 5시간을 막 그냥 보내요. 하고 나면 막 여기 팔목이랑 손목이랑 팔꿈치랑 어깨랑 목이랑 다 아파요. 막 수그리고 하니까. 그 조그만 화면을 보면서. 이걸 제가 안 하려고요. 2번인가 3번 지웠어요, 앱을. 다시 안 해. 4시간 한 다음에 다시 안 해. 그리고 딱 지우고 책 막 읽고 했는데 다음날 돼서 책도 좀 읽고 운동도 했고 설거지도 했고 마음 좀 편해지고 좀 한가한 시간이 오잖아요.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게임이 이게. 또 결국은 또 다운을 받아요. 또 하고 하루 정도 지나면 또 지우고 스스로 막 자책하면서 그거 하면서 어떻게 이 4가지의 인생의 축을 잘 키우겠냔 말이에요. 이거 하나라고 주식도 공부 안 하고 부동산도 공부 안 하고 운동도 빼먹고 막 그러는데 이게 될 말이야. 근데 지금 유튜브를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도 지금 너무 그 오락이 하고 싶어요. 그 조그만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서 지금 머릿속에 그 게임으로 막 가득 찼어요. 예. 아니, 돈 버는 주식이랑 부동산 경매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면 안 되나? 대체 이런 마음은 어디서 생겨나는 건데 제가 제 뜻대로 안 되는 걸까요? 내 뜻대로 되기만 한다면 정말 내 머릿속에서는 이 부동산하고 주식을 이 콜 오브 듀티 게임 하는 것만큼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막 강렬하게 원하게 만들고 싶어. 근데 어디서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몸과 머리가 다 원하고 있어요. 이 오락을 지금 유튜브 녹화 끝나자마자 하고 싶다 해서 총을 막 쏘고 싶다. 네, 이렇게 오늘 토요일도 전 사실 퇴사한 이후로는 요일도 신경 안 쓰고요. 시계도 잘 안 봐요. 예.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요일인지 신경 쓸 필요가 아예 없고 몇 시인지 볼 필요가 없어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뭐 그냥 사람이 많으면 주말인가 보다 이러고 사는데 이게 바로 그냥 아무 꾸밈 없이 진실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저의 일상입니다. 혼자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파이어족이라서 영 마음이 탐탁치 않다는 거. 네. 그래도 감사할 게 많으니까 항상 감사를 하면서 살고 있고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이 영상을 끝내고 전 분명히 그 오락을 조금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좀 짧게 오락을 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고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봐요. 안녕.